관계를 거부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은행원 김영범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벌써 2년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벌써 7개월 차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희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조금 뜸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임신을 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그게 아닌가 봐요. 저희가 임신 전까지는 정말 뜨거웠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제가 조금 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좀 식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사실 뱃속에 우리 애기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관계를 갖는 게 조금 꺼려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와이프이긴 하지만 임산부랑 관계를 갖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와이프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자꾸 저를 꼬셔요. 물론 임신하고 나서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배가 제법 나와서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티가 나니까 관계를 갖는 게 더욱 꺼려지더라고요. 또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고 해야 한다는데 기분도 잘 안 느껴지고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달 동안은 한 번도 관계를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저보고 부처냐고 놀리기도 하고 30 넘어가니까 성욕 줄어든 거냐고 그러는데 절대 성욕 줄어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와이프의 사랑이 줄어든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부부는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뜨겁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임신 중이라 조금 휴식기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은행 들어와서 신입사원으로 처음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사실 엄청 꼼꼼해야 하는 직업인데 제가 조금 칠칠 맞다 보니까 고생을 했어요. 겨우 적응해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부서에 막내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귀여운 대학생 티도 못 벗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 와이프였죠. 신입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저는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단발머리에 정장을 입고 왔는데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린애가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서 입은 정장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더 좋더라고요.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업무 설명해주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질문도 받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장난도 치면서 농담도 많이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기려고 노력했어요. 와이프가 웃는 모습도 얼굴을 살짝 가리면서 웃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이 여자는 딱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거든요. 업무를 알려주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이해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뭘 알려주면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꼼꼼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필기는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제가 무슨 교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당시 진급도 못한 사원이었는데 대리님 하면서 저를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날 저녁 신입사원 환영식 겸해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제 부사수가 될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딱 옆자리에 앉혀놓더라고요. 저도 낮부터 계속 몰래 스캔하면서 봐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때 고기도 구워주고 접시에 올려주고 술도 따라주고 했어요. 계속 챙겨주고 다행히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1차 회식 끝나고 2차로 다 같이 노래방에 가는데 술도 약간 취했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맨날 직장에서 봐오던 선배 아줌마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선배님들은 안 그래도 부서 특성상 약간 남자다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팀장님도 여자 팀장님이고 보통 상남자들보다 더 남자다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이미 박살났었는데 귀엽고 수줍어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니까 진짜 달라 보이더라고요. 노래하는 것도 귀여운 노래만 부르고 무슨 아이돌 노래같이 아무도 모르는 노래를 혼자 열창하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묵직하게 튀어오르더라고요. 노래방에서도 귓속말 하는 척 하면서 살짝 터치도 했는데 잘 웃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2차까지 끝나고 헤어지는데 같은 방향도 아니면서 같은 방향이라고 우겨서 같이 있게 되었어요. 택시 타자고 하면서 제가 예약하겠다고 했고 시간을 계속 끌었거든요. 골목길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지금 놔주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인식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멋진 직장 선배인데 이미지라는 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잘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했고요. 계속 시간을 끌다가 와이프한테 가서 사실 택시 안 잡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는 방향도 전혀 다른데 너가 너무 좋아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 좀 더 너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나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눈에 반했고 조용한 곳에서 맥주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운을 띄웠죠. 망설이는 듯 해서 손을 이끌고 편의점에서 맥주 좀 사가자고 바로 모텔로 들어갔죠. 술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텔로 손을 이끄니까 여기를 왜 가냐고 하더라고요. 당시 코로나가 끝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코로나로 지금 문 연 곳도 없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그런 일 절대 없고 그냥 맥주 가볍게 한 잔 하고 나온다고 얼버무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눈이 돌아가 있어서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내일부터 바로 사귀자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모텔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일단 모텔 들어오니까 뭐 맥주 한 잔 먹고 나갈 수 있나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마 100명한테 물어봐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맥주 조금 먹는 척 하다가 바로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본 사람이랑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적은 없었어요. 신입사원이었던 여친도 물론 당황스러웠겠지만 저는 괜찮은 척 했지만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 같이 지낼 신입사원과 모텔이라니.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시에는 저도 경험이 많이 없어서 터치를 하는데 여기저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분위기 좀 좋아지니까 애무할 줄도 잘 모르는데 그냥 느낌대로 한 거죠. 다행히 와이프는 잘 따라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진짜 짧게 끝나버렸어요.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땀 뻘뻘 흘리면서 금방 끝나버렸죠. 10분도 안 돼서 끝나고 와이프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옷을 입더니 구석으로 가서 벌벌 떨더라고요. 대리님 원래 사회생활이 이런 거냐며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고 이런 적 한 번도 없고 내가 첫눈에 반해서 그런 거 같다고 설명하고 그냥 우리 오늘부터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와이프가 편의점에 잠깐 가자고 하면서 담배를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담배를 펴본 적 없는데 오늘은 담배라고 펴야겠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술 취하기도 했고 날도 추워서 얼른 자고 싶었는데 침대 위로 올라오지 말라더군요. 그날 새벽에 바닥에서 쪼그려서 구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미 와이프는 다 씻고 먼저 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해서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얘기 좀 하자고 카톡했더니 할 얘기 없다 하면서 도망 다니길래 코앞으로 찾아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완전 삐져 있었어요. 그날 퇴근 시간에 뒤따라가서 진짜 좋아한다고 만나보자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쉽게 입사하기도 했는데 저는 취업 준비만 1년 넘게 걸렸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도 했고 제가 면접에만 가면 너무 떨어서 번번이 낙방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그 은행에 합격했던 거거든요. 진짜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 기뻐했고 저도 오랜 취업 준비 끝에 합격해서 기뻤어요. 또 들어가니까 첫날부터 신입사원이라도 다들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그때 사수라고 소개받고 업무 설명해 주는데 너무 착해 보였어요.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물어봐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회사 간다는 게 엄청 무섭잖아요.
막 무서운 선배들이 서류 집어 던지고 그런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들어와 보니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 좋게 봐서 사수도 잘 만났고 제 첫 직장이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에 약간 남편 뒤에 후광같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어렵게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멋있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회식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모텔로 절 데리고 가려고 술을 쓴 거였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순수하기도 했고 첫날부터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주량이 엄청 약한데 그날은 첫날이기도 했고 해서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먹었거든요. 1차 끝나고 나서도 이미 주량을 넘겼는데 팀원들 처음 보는 자리기도 하고 해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술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2차 가서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계속 마셨는데 정신이 막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는 대리인 줄 알았는데 대리님은 약간 취해 보였는데 끝까지 저를 챙겨주고 해서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회식 전부 다 끝나고 나서도 저랑 집 방향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잡아놨다고 하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거죠. 그게 이렇게 될지 알았다면 그냥 혼자서 갔어야 했는데 회식 다 끝나니까 취기가 올라와서요. 멀쩡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만취 상태였어요. 골목길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온다고 가는데 저는 이미 혼자서 집에 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리님이 날 데려다 주겠거니 마음 놓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가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깍지까지 껴서 손을 잡고 저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부터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겨서 나요. 그래도 저도 좋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모텔로 데려가더라고요. 결국 모텔 들어가서도 저도 뭐 그렇게 될 거 알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자꾸 확신을 주는 말을 하고 해서 거기 넘어가 버린 거죠. 그냥 너무 취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모텔 안에서 남편이 저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좋아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냥 해버렸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해버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랐고 그게 회사 선배가 그럴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보통 다른 남자들은 그 콘돔을 끼기 싫어하잖아요. 남편은 근데 다른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그거를 갖고 있었어 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피임을 중요시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어머니를 두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그만두어야 되나 생각도 했고요. 사실 진짜 사귀게 될지 몰랐고 그냥 저를 이용한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좀 쉽게 봤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도 진짜 말도 걸기 싫고 그냥 갑자기 회사가 싫어졌어요. 그만둘까도 생각해봤는데 너무 힘들게 들어와서 퇴사하기는 싫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를 쫓아와서 설득하는 모습에 약간 믿음이 갔어요. 그렇게 저희 사내 연애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어서 사실 외롭기도 했거든요. 이후에는 사귄 지 2달도 안 돼서 같이 살고 싶어 해서 바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사내 커플인 게 밝혀질까 두려워서 숨어 다니긴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만 안 했지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탕비실에서 몰래 포옹하고 그랬던 것도 이미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희 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입사원이 들어가자마자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선배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텃세도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고 해서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울기도 하고 하면 원래 다 힘든 거라면서 위로해주고 했거든요. 동거하고 1년도 안 지나서 저희 바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갔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 뱃속에 아이가 잘 자라고 있기도 하고요. 임신한 지 벌써 7개월이나 지났으니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예요. 사실 저희 커플은 원래 처음에 관계 횟수가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에서도 계속 보고 동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남편도 혼자 살고 있어서 금방 합쳐서 살았는데 직장에서도 만나고 퇴근해서도 만나고 하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까지 계속 횟수가 엄청 많고 저도 만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관계 횟수가 진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횟수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그걸 계속 이야기해도 남편이 듣질 않아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가만히 안 두고 돌진하던 사람인데 진짜 임신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져서 저는 완전 섭섭하죠. 아기가 없을 때는 주 4회에서 5회 정도 했었는데요. 말이 주 5회지 사실 별일 없을 때는 항상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저를 가만히 둔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뭐 2주에 한 번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관계가 줄어들면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요.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조언해 줬었는데요. 저는 진짜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저는 약간 자부하는 면이 있어서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교과서처럼 줄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됐죠. 제가 계속 요구해도 남편이 거부하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도 제가 좀 거부를 해서 이 서러움을 알려줄 걸 그랬어요. 살도 많이 찌고 해서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임신하면 아무래도 여성의 매력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가 매력이 좀 없다고 생각하나 하고 자괴감도 들어요. 진짜 거부당한 남편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거부당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미쳐요. 자꾸 밝히는 여자처럼 남편이랑 언제 한번 해보나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기한테도 좋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말도 안 듣고 자꾸 무섭다고 하니까 진짜 열받는 거죠. 씻고 와서 보면 등 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대 쥐어 받고 싶다니까요. 이게 근데 조금 오해인 게 제가 거부하고 있긴 한데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거부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아내가 이제 임산부잖아요. 근데 관계를 가지면 뱃속의 아이가 다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미안한 마음부터 드니까 사실 흥분이 잘 안 돼요. 성적으로 매력을 떠나서 조금 흥분하려고 하면 애기 생각이 나니까 잘 안 돼요. 저는 진짜 남성 호르몬이 남들보다 많다고 믿거든요. 진짜 저희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엄청 들이대기도 했고 혈기왕성해요. 근데 그 기능이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약간 심리적인 것 같기도 한데 관계 중에 애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또 임신 중에 관계를 하려면 콘돔을 껴야 되는데 콘돔을 안 끼고 하면 또 그게 좀 위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기를 이제 계획하고는 제가 안 끼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너무 좋으니까 안 끼고 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평소 부모님에게 피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안 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랑 이세를 계획하면서는 안 끼고 많이 했거든요. 안 끼고 하니까 진짜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했었거든요. 안 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려면 다시 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느낌도 안 나고요. 그리고 관계할 때 또 아기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걱정이 많아요. 출혈만 나지 않으면 해도 된다고 저도 들었긴 했지만 이게 진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저는 것부터 나는데
와이프는 어찌나 그리 태평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도 가능하고 좋다고 하는데 저는 만에 하나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쌤이 저 안심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으니까 더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출혈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꼭 착용하고 하라고 하셔서 저희 관계 가질 때마다 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7개월 되기도 했고 해서 그냥 3달 정도는 참았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서로 조금 참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가 콘돔을 사러 안 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하니까 제가 일부러 사러 안 가는 거죠. 원래는 진짜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는데 이제는 끼고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또 와이프가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입덧이 심할 때 오히려 저랑 하니까 중간에 도중에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뭔가 환자랑 하는 것 같은 게 진짜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자꾸 저를 무슨 치료제 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예전에 연애 시절에 필리핀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에 엄청 아팠거든요. 탈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왠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아픈 와중에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붕 뜨면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몽롱해지니까 할 때랑 하고 나서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약보다 저한테는 더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관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치료 효과가 있나 보다 했죠. 사람들이 그거를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관계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 행복 호르몬이 진짜 특효약인 것 같아요. 저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데 진짜 어떤 약보다 그게 저한테는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남자는 내 주사 같은 남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돕는 셈치고 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조르고 졸라서 또 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열받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걸 어떻게 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거부하면서 일단 하게 되면 자기가 더 좋아해요. 진짜 안 그런 척 하면서 왜 그렇게 거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할 거면 저를 아예 노터치를 해야 되는데 가슴을 너무 좋아해요. 밥 먹고 똥 싸고 그럴 때 빼고는 그냥 계속 만지는 거예요. 진짜 말랑말랑한 게 느낌이 좋다고 계속 만져대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만지기를 어찌나 그렇게 만져대는지 진짜 열받아요. 자꾸 옆에서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시댁이나 이제 저희 본가 친정에 갔을 때도 어른들 몰래 어른들이 이제 뒤로 돌아서 뭘 하려고 하면 제 가슴으로 이렇게 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래가지고 딱 때리는데 아무도 안 봤어 하면서 괜찮다고 그걸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횟수가 떨어지면서 자꾸 가슴 만지고 싶고 이러면서 저는 하고 싶게 만들고 이래놓고 해주질 않으니까 저는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루는 열받아서 안 할 거면 만지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짓고 터치만 하고 감질만 나게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요한 부위를 제 엉덩이에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샤워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조금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자극을 시키고 해주지는 않고 아주 못된 남편이 따로 없어요. 저도 물론 그런 작은 스킨십들이 사랑을 주는 거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원래 남편 스타일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첫날부터 우직하게 돌진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한번 진도를 뺐으면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깨작깨작 스타일이 진짜 싫어요. 원래는 화끈하던 놈이 진짜 깨작깨작 되니까 있는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가슴이 없었고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임신을 하고 좀 커지니까 확실히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슴 이렇게 만질 게 많으니까 그런지 막 손이 거침이 없어요. 근데 손만 거침이 없고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남편한테 변한 것 같다고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30이 넘어가니까 성욕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뭘 그리 나이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줄어들고 하니까 저도 여성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아직 팔팔한 20대인데 벌써부터 이러는 게 정말 싫거든요. 본인은 맨날 아기 낳고 하면 성욕 되찾고 돌아오겠다고 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믿음이 하나도 안 가고 앞으로도 이럴까봐 진짜 걱정이에요. 요즘은 진짜 겨우 한 달에 한 번, 진짜 제가 끝까지 다 꼬셨을 때 진짜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꼬셔야 돼요. 끝까지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해줘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시도를 좋아하는데 거칠게 좀 나를 막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묶어놓고 약간 저는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약간 그런 판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임신하니까 관계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자세 같은 것도 이제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신랑은 약간 뒤로 하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고 그 자세는 허용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배가 불러오니까 느낌도 잘 안 나고 깔짝깔짝 되는 것 같아요. 또 하고 나서도 지 혼자 좋아하고 끝나니까 더 열받는 거죠. 저 진짜 임신하고 이렇게 상처 많이 받을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임신하고 다시는 임신 안 한다고 다짐을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남편이 자꾸 밖에서 풀고 오나 하는 의심도 생기고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루 빨리 아이 낳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벌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우울해요. 오늘은 거부하는 남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겪은 사례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느낌점을 댓글로 다른 분들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